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설 원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원청의 작가는 위화예요. 위화는 특유의 유머를 통해 시절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작가예요. 허삼관 매월기 작가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원청은 587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흡입력이 좋아서 빨리 읽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었다면 하루에도 끝낼 수 있을 만큼 몰입력이 높은 책이랍니다. 린상푸가 아파할 때 같이 마음이 아리고 마을 사람들의 위기에 절로 손을 모으며 간절히 살기를 바라며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목입니다. 원청은 문성을 중국어 발음으로 읽은 거예요. 원청이라고 읽습니다. 원청은 그 어디에도 없는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다음은 시대 배경입니다. 원청의 시대 배경은 청나라가 명망하고 중화민국이 설립됐지만 군벌들의 혼정과 토비들의 난무하는 시대가 배경이에요.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딸을 안고 원청으로입니다. 어느 날 린샹푸의 집 앞에 두 남녀가 찾아옵니다. 두 남녀는 원청에서 왔다며 남자는 여자만 두고 떠나죠. 린샹푸는 샤오메이와 약식으로 결혼을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금괴를 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린샹푸가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샤오메이가 다시 돌아와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말이죠. 이번에는 제대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샤오메이는 다시 집을 떠나죠. 린샹푸는 이번에는 직접 아내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린샹푸는 젖먹이를 안고 원청이라는 남쪽 마을을 찾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시진에 정착하다입니다. 린샹푸는 사람들에게 원청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결국 아창과 샤오메이의 어투와 가장 비슷한 시진이라는 마을에 정착하기로 해요. 천육령의 집에 머물며 함께 목공소를 하며 살아가고 틈틈이 샤오메이의 흔적을 찾는데 몰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혼란의 시진입니다. 평화로운 시진에 풍파가 닥쳐옵니다. 첫 번째는 북양군입니다. 북양군은 국민혁명군 간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후퇴하면서 시진을 약탈하고자 합니다. 이 소신을 접한 상인회 회장 구이민은 피난 대신 북양군을 맞이하는 환영회를 여는 기지를 발휘하죠. 이로 인해 무사히 첫 번째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비입니다. 토비는 중국어로 두페이라고 하고 지방의 무장 도적대들을 말해요. 어느 날 시진 사람들이 토비에게 붙잡혀가고 한쪽 귀를 잘린 채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그 중엔 천육령의 아들 천야우도 있어요. 천야우는 린샹푸의 딸 린바이자가 붙잡혀가는 걸 빼내고 대신 잡혀갔다 변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장독기 토비 때 출몰입니다. 토비의 세력이 확장되고 장독기가 시진에 쳐들어옵니다. 시진 사람들은 민병대를 모집하고 일명 외기 민병대가 장독기를 몰아냅니다. 네 번째는 구이민 납치입니다. 구이민은 장독기 토비 때에 납치가 돼요. 토비와의 협상을 위해 떠났던 린샹푸는 토비에게 죽임을 당하고 구이민은 천육령에 의해 목숨을 건집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린샹푸와 취핑입니다. 린샹푸는 시진에서 샤오메이와 닮은 뒷모습을 만납니다. 저도 모르게 뒷모습을 따라가고 뒷모습만을 쫓아 무심결에 사창가에 들어서죠. 린샹푸와 취핑의 인상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천육령 가족도 딸 린바이자도 없이 홀로 남은 시진에서 린샹푸가 마음을 내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취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죽어서 만나는 린샹푸와 샤오메이입니다.
린샹푸는 생전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고향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향의 텐시 형제는 편지를 받자마자 도련님을 찾아 시진으로 내려왔지만 오는 도중 큰형이 사망하고 린샹푸마저 주검이 되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린샹푸와 형의 관수레를 밀며 북에 있는 고향으로 향했어요. 북쪽을 향해 가던 도중 그들은 잠시 쉬었고 그곳엔 샤오메이와 아창이 묻혀있는 묘가 있었습니다. 린샹푸와 샤오메이는 죽어서야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었어요. 6번째 키워드는 선주창과 쥐샤오메이입니다. 샤오메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시진의 선가의 민멸인으로 들어갑니다. 선주창과 결혼을 하지만 막내 동생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쫓겨나죠. 석 달 뒤 아창은 샤오메이를 찾아 나서고 둘의 행선지 없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린샹푸 집에 가게 되고 샤오메이와 린샹푸의 애달픈 만남이 시작되었죠. 추후 아창과 샤오메이는 시진으로 돌아오고 눈발이 거세던 날 성왕각 외부에서 기도를 드리다 동사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소심한 관람평입니다. 샤오메이와 아창이 시진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린샹푸가 시진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샤오메이는 아창에게 원청이 어디인지 묻고 아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청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아래엔 이런 글귀가 나와요. 원청은 린샹푸와 딸의 끝없는 유랑과 방황을 의미했다. 원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딸을 안고 이름 없는 곳을 찾아 떠나는 린샹푸의 여정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방황의 연속입니다. 린샹푸는 끝이 없는 여정인지도 모른 채 의지할 곳 없는 외딴 땅에 적응하며 10여 년을 버텨냈지만 끝내 그녀와 닿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죠. 작가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상상 속에서 찾고 추측하고 조각을 맞춥니다. 어쩌면 린샹푸의 평생은 이 과정의 연속이 아니었을까요? 찾을 수 없는 원청을 상상 속에서 찾고 추측하고 샤오메이의 조각을 맞추는 일 말이죠. 린샹푸와 딸 아창과 샤오메이의 목적지 없는 여정은 혼란했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투영된 건 아닐까요? 제대로 된 나라 없이 토비가 난무하며 안락한 집을 버리고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는 피난민들의 모습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곳을 찾아 헤매이던 린샹푸, 무작정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아창과 샤오메이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혼란한 시절 백성들을 보듬어줄 나라의 부재가 곧 백성들에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원청이었을 것이죠. 린샹푸는 시진에 들어서던 날 심한 폭풍우를 맞고 소중한 딸을 잃어버립니다. 딸을 찾지 못할까봐 실컷 조마조마하게 만들고는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딸을 되찾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피식하는 웃음을 내뱉었죠. 이것은 다른 책들에서도 보였던 위험 안에 위트가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이화의 소설은 늘 그러하듯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먹먹함이 있어요.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를 잃은 린바이자가 천녀우를 찾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될 것만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중화권 콘텐츠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샤치지엔바.